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IMF가 최근 한국 경제에 보낸 아주 날카로운 경고를 한 권의 책, 가난한 부자의 나라를 바탕으로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책은 지금 우리 상황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서 시작합니다. 와, 정말 강렬한 비유죠? 파티는 끝났고 이제 계산할 일만 남았다는 건데,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을 깨져버린 샴페인잔에 비유한 이유를 알아보고 한국 경제가 앓고 있다는 세 가지 병은 뭔지, 그리고 왜 명확한 처방전이 있는데도 외면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폭풍 속에서 개인과 기업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그 생존 전략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IMF가 지적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 그게 과연 뭘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알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잠시 경기가 안 좋은 수준이 아니라 아예 성장 모델 자체가 수명을 다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새 엔진을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낡은 엔진에 빚을 내서 기름만 붓고 있는 형국이라고 아주 따끔하게 지적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죠. 이 분석에서는 한국 경제가 앓고 있는 세 가지 뚜렷한 병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첫 번째 병은 바로 재정 중독입니다. 보시면 미래를 위한 투자, 그러니까 R&D나 인프라 같은 생산적 투자는 거의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고 있죠. 반면에 당장 나눠주고 써버리는 현금 복지 같은 소모적 지출은 정말 무섭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의 돈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위해, 그것도 소모적인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회식 한번 하면 당장은 즐겁겠죠. 하지만 공장의 생산성을 높여주진 못하잖아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지금의 재정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병은 수출 경쟁력 문제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게 뼈아픈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물건을 만들면 중국이 다 사주는 거대한 시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더 싸게, 심지어 어떤 분야에선 더 좋게 만드는 무서운 경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강력한 경쟁자와 싸워야 하는 우리 기업들 다리에 온갖 규제와 비용이라는 모래주머니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기는커녕 오히려 발목을 접는 정책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쩌면 가장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병입니다. 바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노동시장의 문제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예요. 저출산 때문에 일할 청년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정작 기업들은 경직된 노동구조 때문에 사람을 새로 뽑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 보조금까지 더해지니 굳이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이 역설적인 상황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여기까지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재정도, 수출도, 노동시장도 모두 아프다는 건데요. 그럼 이런 명확한 처방전이 있는데도 왜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이 책은 주장하는 걸까요? 이제부턴 경제 문제를 넘어서 약간 정치적인 분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IMF 같은 기관이 돈줄을 쬐고 구조를 개혁하라고 조언하는데도 정반대로 가고 있느냐?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걸 단순한 경제적 실수가 아니라 아주 계산된 정치적 전략으로 보고 있어요. 첫째, 한번 주기 시작한 보조금은 끊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요. 둘째, 시장보다 국가의 개입이 옳다는 큰 정부에 대한 이념적인 믿음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경제가 어려운 걸 우리 탓이 아니라 외부 환경이나 대기업 같은 내부의 적대문이라고 돌리는 게 훨씬 쉽고 편하다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다면 그럼 우리는, 개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분석은 우리 각자가 어떻게 이 폭풍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핵심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자산을 달러나 금으로 바꿔서 지켜라. 둘째, 빚을 다시 한번 점검해라. 특히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변동금리 대출은 정말 위험하니 빨리 정리하라는 겁니다. 셋째, 가만히 있으면 녹아 없어질 현금을 쥐고 있지 말고 필요한 물건을 사두거나 궁극의 자산인 건관에 투자하라는 조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키라는 겁니다. 개인 생존법을 알아봤으니 이번엔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기업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여기서도 아주 구체적인 전략들을 제시합니다. 기업 전략의 핵심도 결국 국내 리스크에서 최대한 멀어지는 겁니다. 현금을 쌓아두지 말고 원자재나 설비 같은 자산으로 바꾸고 원화 버는 내수 시장보다는 달러를 버는 수출에 집중하라는 거죠. 또 사람 구하기 힘들고 인건비는 계속 오르니 자동화나 AI에 과감히 투자해서 사람 없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괜히 이익 많이 냈다고 정치적으로 공격당하지 않도록 번 돈은 다시 재투자해서 몸을 낮추라고 하네요. 자,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결국 국가가 화폐 가치를 지켜주지 못할 때에 현명한 시민은 스스로 살아남을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드는 재료는 바로 달러와 금이고 그 방주로 움직이는 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의 건강과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경제의 거친 바다 위에서 당신은 지금 어떤 재료로 당신만의 방주를 짓고 계십니까?